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건강검진 결과는 잘 나오셨나요? 이제 한 2주 지나야 나오는데, 이제 그때 검진할 때 이제 거의 끝날 쯤에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은 하거든요. 네. 거기서는 이제 그 데이터들 보시고 굉장히 건강하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지만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박수라도 쳐드리고 네. 싶은데 마음으로 박수를 쳐드리고요. 감사합니다. 11월 FOMC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그 파월 의장이 강한 매파 발언을 쏟아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중간 선거 영향인가요? 왜 그런가요? 글쎄 뭐 중간 선거 영향도 좀 있겠지만,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잘 보시면 그 결국엔 이제 그 긴축 강도를 좀 올리겠다는 거긴 하지만 속도는 늦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금리 인상을 더 길게 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금리로 가겠다. 근데 그 가는 과정을 옛날에는 한 걸음에 그냥 빨리 간 게 같다면 이제는 좀 천천히 가겠다는 거죠. 좀 이제 옆에 좀 여유도 좀 부리면서 약간 이제 속도 조절하면서 가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네. 핵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좀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됐는데, 연준 의장이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약간 무너뜨리는 발언을 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근본적인 건 뭐냐면, 결국 12월에는 이제 빅스텝으로 간다. 0.5%로 이제 그 속도를 좀 낮춘다는 게 요게 핵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미국은 빠졌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안 빠지면서 지금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FMC에서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내용 자체는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지금 다른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미국 연준을 좀 많이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뭐 자이언트 스텝하면 자기네도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좀 동반자 관계를 끊고 있어요. 캐나다가 생각보다 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췄고, 호주 그리고 브라질은 금리를 동결해 버렸어요. 심지어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이 경로를 좀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동안 다들 과도하게 긴축을 하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이제 FMC 쫓아갈 필요가 있냐, 연준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쫓아가면은 긴축이 글로벌리하게 너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증시에 긍정적이었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컵에 물을 따라서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는데, 네. 그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물을 굉장히 세게 따르죠.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물이 딱 올라오잖아요, 목표치에. 네. 그럼 그때 어떻게 하죠? 조금씩 따르죠. 넘칠까 이제 봐. 미세 조정이라 그러죠, 그걸 우리가 흔히. 이게 넘치면 안 되고 여기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네. 나중에는 천천히. 이제 지금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치에 이제 근접한 상태에서 이제 미세 조정 들어갔다.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하더라도 네. 이제 속도 조절을 시작했다. 이렇게 좀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미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감에 미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중간 선거 개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중간 선거 결과가 증시에 미칠 영향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사실 누가 되든 간에 대부분 사실은 야당이 이겼죠. 야당이 이긴 경우가 원래 좀 많았고요. 근데 뭐 여당이 이겼다고 뭐 증시가 하락했다, 그건 아니고 대부분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그 1980년대 이후 선거에서 이제 10차례 정도가 선거가 열렸거든요. 1980년대 이후로. 네. 근데 그 10번 중에 9번이 그러니까 그 다음 분기 1분기죠. 그러니까 1, 2, 3월 예, 선거 끝나고 항상 11월에 선거를 하니까 네. 1월부터 보통 또 회기가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1, 2, 3월 이렇게 딱 한 분기 수익률을 놓고 보면 평균 8.4%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번 중에 9번이 올랐어요. 왜 그 한 그런 번 거예요? 빠진. 근데 이제 기대감이죠,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심판의 성격이에요, 사실은. 네. 이렇게 여당 왜 이렇게 못하냐. 그래서 대부분 야당이 많이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채찍질을 가하는 거죠, 이제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원하는 건 사실 그거죠. 좀
잘 먹고 잘 사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수정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남은 2년은 뭔가 좀 바뀌면서 잘해주겠지. 이게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중간 선거 후에는 대부분 올랐고, 음. 그리고 이것도 참 놀라운 데이터인데 저도 이제 보다가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있고 만약에 야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면 네. 그게 4번 있었대요. 4번 어, 있었는데 네. 2년 평균 수익률이 무려 4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오히려 그게 더 좋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당이 다 어. 이렇게 다 독식을 하는 게. 근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 보니까 하원은 공화당이 이길 것 같고요. 상원은 좀 민주당이 유리해진 것 아,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아까 음. 잠깐 저도 데이터를 좀 보니까 원래는 상하원 다 공화당이 유리하다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상원 쪽에서 좀 민주당이 선전을 해가지고 음. 민주당이 좀 다수당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다. 근데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음.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누가 되든 간에 중간 선거 후에는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결과들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야당이 독식하는 게 그 주식하시는 그 시장 참여자분들에게는 더 좋은 소식일 텐데. 네, 지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데이터는 좀 그랬으니까요. 예, 음. 근데 뭐 누가 되더라도 어쨌든 뭐 증시 측면에서는 뭐 나빴던 경우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지금은 또 그때랑 상황이 다르죠. 지금 뭐 고물가 고금리 시대니까 네. 또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뭐 지금 미국 증시도 중간 선거 앞두고는 그 전에 올해 성과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그랬을 땐 주가 오르는 경우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음. 중간 선거 이후에 어떤 좀 강세장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또 막연한 심리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시장이 좀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지금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기조나 방향이 좀 다르지 않나요? 차이가 있지 않나요? 네, 일단은 공화당은 작은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를 원하는 정부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좀 개입을 하죠. 큰 정부. 그러니까 만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 안 해? 그러면 이제 돈 좀 줘가지고 네.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그러니까 약 개입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 같은 돈을 약간 이제 지출 쪽에 좀 방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돈 풀면 어떻게 돼요? 물가를 자극시키죠 또. 네. 그래서 공화당은 좀 반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음. 공화당이 만약에 다 상하원 장악하면 정부 지출이 좀 줄지 않을까. 정부 지출이 줄면 물가가 완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오히려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사실 누가 되든 간에 지금 뭐 물가 잡는 게 둘 다 초점은 맞지만 네. 약간 이제 미세하게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음. 시장이 공화당이 되는 거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지금 그 공화당, 민주당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혜택을 그 미국의 정책들도 변화하게 될 거고 혜택을 받는 국내 종목들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관측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가장 피해를 봤던 업종이 자동차거든요. 이번 IRA 법안 때문에 네. 보조금을 지금 못 받잖아요. 음. 미국에 생산을 하지 못하니까 전기차를. 그래서 그게 좀 유예되지 않을까. 공화당이 되면 좀 약간 수정을 한다 그랬거든요. 공화당은 어. 청문회도 좀 열고 그리고 지금 법안에 의하면 배터리 이제 내년부터도 이제 바로 적용되겠지만 배터리 공급망의 대부분이 중국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냥 중국 거 쓰지 말란 얘기거든요. 네. 물론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한테 좋은데 문제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이걸 한 번에 없앨 수가 없어요. 음.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IRA 법안은 그걸 좀 급격히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 미국 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천천히 가자. 요런 좀 약간 스탠스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만약에 지금 안대로 되면 보조금 받는 차가 별로 없어요. 네. 내년에. 근데 만약에 공화당이 좀 수정을 해주면 내년에 보조금을 받는 혜택을 받는 자동차가 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일단 자동차 업종한테는 좋을 수 있고, 공화당이 이기면. 예, 이기면 네. 그리고 전통 에너지도 좀 좋을 수 있는 게 공화당은 보통 화석연료를 좀 약간 그 좀 이게 약간 친화적인 정당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전통 에너지 뭐 오일이나 음. 천연가스 이런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신재생 에너지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당 아. 자체가. 네. 근데 민주당은 정반대죠. 신재생 전통 에너지. 에너지보다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으로 가는 정당이니까 그래서 이 민주당이 되면 당연히 친환경이 더 좋을 수 있고 근데 오늘 장중에 그 풍력이나 음.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주가 급등을 했어요. 그 음. 이유가
민주당이 상원을 이길 것 같다. 이게 이제 또 나오다 보니까 친환경주가 올라갔는데 어쨌든 네. 두 당은 약간 그런 면에서 좀 일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친환경이냐 전통 에너지냐 이런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감축법만 두고 생각을 하면은 공화당이 승기를 잡는 게 우리 한국 기업, 뭐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에게는 더 유리하겠군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 IRA 법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2차 전지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총이 이젠 두 번째예요. LG에너지솔루션 시총이 130조거든요. 네. 삼성전자 다음으로 음. LG에너지솔루션 IRA 법안 통과되고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실 음. 이게 주가가 한 30만 원대에 있던 회사가 지금 60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IRA 법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중국 거 쓰지 말라는 얘기죠. 네. 중국과 LG엔솔의 그러니까 중국의 CATL과 그 한국의 LG엔솔은 엄청난 음. 경쟁 관계예요. 음. CATL은 미국으로 못 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미국 시장에서 LG엔솔이 동무대가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음. 그 주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IRA 법안의 수혜를 많이 받은 게 사실은 우리 한국의 2차 전지고 그 그렇군요. 자동차는 좀 그러니까 시장으로만 그냥 영향을 보면은 배터리 영향력이 더 커져 버렸어요. 옛날과 다르게. 음. 그래서 뭐 공화당이 되니까 우리 한국 증시에 좋다. 이걸 좀 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네요. 업종마다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플레 감축법이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네. 근데 반사이익을 그게 볼 수 있는. 중국을 배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큰 네. 틀은 다 동의를 해요. 네. 공화당도. 그렇기 음. 때문에 뭐 그런 흐름은 우리나라한테 나쁜 건 아니죠. 중국을 배제한다면 우리는 중국과 경쟁을 심하게 하잖아요. 네. 큰 틀에선 좋은데 음. 약간의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반사이익을 보는 그런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점차 풀어가는 거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뉴욕 증시에는 이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나요? 네, 아니, 미국도 당연히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미국 증시에서도 다우죠. 다우 지수는 이제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죠. 흔히 뭐 말하는 뭐 이 에너지 관련주들도 있고 음. 한데 미국의 나스닥은 또 기술주가 많잖아요. 근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푼다는 건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철강제, 화학 제품, 또 IT 중에서도 그 스마트폰 있죠. 이런 것도 소비들이 좀 늘어나게 될 거예요. 또 음. 화장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그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부품이나 소재, 뭐 아니면 기계나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중국이 좀 살아나면서 매출이 좀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 요즘에 다우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이 좀 그런 기업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다우가 좀 강한 게 뉴욕 증시 중에서도 그 미국의 다우 지수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고, 근데 미국의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강하지가 않은 게 나스닥은 전통적으로 플랫폼 기업이 많잖아요. 네. 플랫폼 기업들은 뭐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고 음. 갑자기 뭐 유튜브를 더 볼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중국 사람들 유튜브 못 보거든요. 음. 뭐 전혀 상관이 없고, 네.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나스닥에 좀 편입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테슬라잖아요. 음. 테슬라 주가 요즘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어.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저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 때문에 뉴욕 네. 증시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뭐 IRA 법안 이거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네. 중국의 리오프닝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고 아닌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다우가 좀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좀 분리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렇지만 이제 이 중국이 저렇게 풀어주는 건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좀 호재죠. 사실 네. 한국은 중국 소비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음. 그래서 중국의 이런 단계적인 그 리오프닝 계획들은 뭐 한국 증시에 오히려 더 호재로 미국보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